2025년 1월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를 홈택스로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 번째 파트고요. 앞부분은 이 영상 끝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이제 작성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2024년도에 새로 계약한 신규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계약 종류에서 신규 항목을 선택해 주면요. 옆에 있는 입주일 항목이 입력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신규 임차인이 입주한 날짜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입주일 날짜가 방금 입력한 날짜로 변경되고요. 이제 이 신고서에서 임대 수입을 신고할 기간이 신규 임차인이 입주한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설정된 겁니다. 날짜 설정이 끝나면 임대 조건을 입력해 주는데요. 보증금, 월세를 각각 입력해 주면 됩니다. 각각 금액만 입력해 주면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이자 항목하고 월세 받은 것 연간 합계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본인이 신고하려는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만일 월세 합계 금액이 실제로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본인이 받은 금액으로 입력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신규 계약 시 렌트프리 같은 조건이 기본인 경우도 많으니까요. 월세 합계 금액은 꼭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임대 조건 입력된 내용이 모두 맞으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입력 내용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러면 방금 작성한 신규 임차인 내용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이 신규 임차인 건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은 끝난 겁니다. 이번에는 갱신의 경우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계약 종류 상자에서 갱신 항목을 선택하고요. 옆에 있는 갱신일 부분에 계약이 갱신된 날짜를 입력해 줍니다. 지금 화면은 2024년 2월 1일에 계약이 갱신됐다고 입력한 건데요. 이렇게 갱신 날짜를 입력하면 아래에 있는 임대 조건을 입력하는 부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위쪽에는 계약을 갱신하기 전인 기존 임대 조건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고요. 아래쪽은 계약이 갱신되고 난 다음에 새로워진 임대 조건을 입력하는 부분인데요. 동일한 임차인하고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임대 조건을 종전 조건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하거나 내려서 계약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임대 조건이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지금 화면처럼 갱신 전하고 갱신 후의 조건을 각각 입력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임대 조건을 입력하는 방법은 앞에서 봤던 것하고 동일하니까요. 모두 입력된 화면을 바로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화면 사례의 경우는 갱신하기 전에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임대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으로 2024년 1월 한 달만 받았던 거고요. 계약을 갱신한 2월부터 12월까지는 보증금 1,000에 월세 60으로 월세 10만원이 올라간 조건으로 임대했던 상황인 것 볼 수 있습니다. 갱신의 경우도 신규 때하고 마찬가지로 월세 합계 금액 등이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하고 동일한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력 화면을 내려서 입력 내용을 추가해주면 지금 화면처럼 등록된 내용이 두 줄로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줄은 갱신 전 1월 임대 내용이 등록된 거고요. 두 번째 줄은 갱신 후 2월에서 12월 내용이 등록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임대 수입이 합쳐져야 연간 임대 수입이 되니까요. 종료는 신규하고 동일하니까요. 종료 선택하고 옆에다가 계약 종료일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별 임대 수입 내용 팝업창 작성이 모두 끝났으면 적용하기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팝업창에 방금 입력한 내용들이 등록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입력 완료를 클릭하면 서식 작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화면이 다시 신고서 작성 메인 화면으로 돌아왔고요. 방금 작성했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분이 수정하기로 바뀌었는데요. 이미 작성이 돼서 내용이 입력됐다는 표시고요. 작성했던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수정하기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이제 신고서 작성이 거의 80% 정도는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작성을 이어가 보면요. 다음으로 기타 항목 부분을 입력해 줘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번에 바뀐 홈택스 신고서에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화면에 자동으로 입력된 금액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 금액인 간주임대료 금액일 뿐이고요. 이번에 신고할 임대 수익 금액은 이 간주임대료 금액에다가 연간 월세 합계액을 합한 금액이 맞는 거니까요. 기타 금액 입력 항목 금액에다가는 연간 월세 합계 금액을 더한 금액을 새로 입력해 줘야 하는 겁니다. 만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1년 내내 임대한 상황이라면 간주임대료는 35만원이고요. 월세 합계 금액은 600만원이니까요. 여기에 입력될 금액은 총 635만원을 입력해 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635만원 직접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입력 완료 클릭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보면 신고할 연간 총 임대수익 금액 635만원이 등록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과세표준 명세를 입력하는데요. 지금 신고하는 상황은 부동산 임대 단일업종의 경우이고 앞에서 입력했던 수입 내용은 모두 해당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에 해당하니까요. 총 수익금액 635만원을 부동산 임대업 항목에 모두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완료하고요. 메인 화면에서 보면 과세표준 명세 항목에도 635만원이 등록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임대수입에 대한 신고서 작성은 모두 끝난 겁니다. 다음으로 공제세액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지금 신고하는 임대부동산하고 관련된 비용 지출이 있었고 해당 증빙을 수취해 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부동산 수리에 200만원이 들었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 두었다면 지금 화면에서처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을 끝내면 화면 사례처럼 비용 금액하고 공제받을 세액이 등록되게 됩니다. 매출, 매입, 입력이 모두 끝나면 신고서 작성이 끝난 겁니다. 메인 화면 위쪽을 보면 이번 신고에서 납부할 세금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성한 이 내용대로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옆에 있는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보면 지금 신고하는 부동산 임대 수입의 경우는 수익 금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이니까 계산된 세금 금액을 낼 필요는 없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하고요. 화면 조금 내려서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면 부가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는 부분에 체크하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면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가 끝난 겁니다.